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볼 자료가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꽤 흥미로운 신기술 제안서입니다. 이름하여 그린네일, 흑마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어딜 가나 지속 가능성, 이게 만정화두잖아요. 특히 건설 현장은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 문제에서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친환경 공법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이 그린네일이라는 게 기존 흑마기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놀랍게도 대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 그린네일 공법이 왜 지금 필요한지, 또 어떤 그 독특한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선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꽤 상세한 데이터랑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친환경적이다, 이걸 넘어서 안전성, 경제성까지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늘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건설 분야에 좀 새로운 혁신을 엿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대나무라니. 전 처음에 듣고 무슨 정원 울타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흑막이라니요. 진짜 의외인데요. 자, 이 그린네일 기술 대체 기존 공법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혁신을 담고 있다는 건지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죠. 자, 그럼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새로운 흑막이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는 어떤 한계점,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핵심은요. 기존에 이제 널리 쓰이던 그 강제 앵커, 그러니까 스틸 앵커 방식의 문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제안서를 보면 이 방식이 종종 필요 이상으로 좀 과하게 설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해요. 물론 안전을 위한 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사 기간을 늘리고 또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시공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흙막이 벽 뒤쪽 집안이 좀 불안정해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점에 힘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뭐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부담이었죠. 아, 그렇죠. 철강제를 주 재료로 쓰니까 그 생산부터 폐기까지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철강제는 뭐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소재 중 하나죠. 건설 현장의 탄소 감축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방식의 환경적 한계가 더 크게 다가온 겁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그린 네일인데 자료에 보니까 생체 모사 공법, 영어로는 바이오미미크리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자연을 흉내낸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자연계 생명체의 구조나 기능 혹은 뭐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모방해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기술이에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생체 모방 기술이 꽤 많습니다. 이 그린네일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대나무의 놀라운 구조적 특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대나무요. 아까부터 듣긴 했는데 들을수록 신기하네요. 물론 대나무가 곧고 단단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그 칸 흙더미를 막는 구조물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니? 어떤 점을 모방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린네일은 대나무의 그 독특한 속성,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구조 있잖아요. 그거랑 또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내부 섬유질 배열 방식, 여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이걸 본떠서 만든 게 바로 프리스트레싱 네일이라는 건데요. 프리스트레싱 네일.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일은 말 그대로 흙 속에 박아 넣는 못 같은 보강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프리스트레싱은 이 네일을 설치할 때 미리 인장력, 그러니까 당기는 힘을 감하게 걸어준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흙막이 벽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흙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뭐랄까, 고무줄을 미리 팽팽하게 당겨놓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근데 여기서 그린 네일의 혁신은 이 네일의 주 재료로 강철 대신에 대나무의 구조 원리를 모방한 신소재를 쓴다는 점이에요. 이 신소재가 기존 강철 네일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그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능력, 즉 인장 강도는 오히려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당연히 훨씬 친환경적이고요. 그 자료에 첨부된 그림 보시면 대나무의 빈 공간이랑 그 삼중 섬유 구조가 어떻게 외부 힘에 효율적으로 저항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수억 년 동안 최적화한 디자인을 빌려온 셈이죠.
야, 자연의 설계도를 공학적으로 구현했다 이거군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나요? 더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제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증 데이터입니다. 제시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기존 강제 앵커 공법이랑 비교했을 때 그 구조물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안전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평균 32% 향상되었고요. 또 흙막이 벽이 밀리거나 변형되는 정도, 그걸 변이라고 하는데 변이는 무려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수치인가요? 엄청난 개선인데요. 네, 저도 처음 보고 좀 놀랬습니다. 이 정도면 뭐 흙막이의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혁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집안 조건이 좀 나빠서 시공이 까다로운 그런 수직 흙막이 벽에도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놀라운 안정성 향상이 단순히 그 대나무 모방 소재 자체의 강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스트레싱 효과,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뭐 두 가지 다 기여를 하겠지만 핵심은 역시 프리스트레싱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리 강한 인장력을 걸어서 흙을 능동적으로 꽉 잡아주기 때문에 땅을 파낸 후에도 흙막이 벽에 변형이 발생할 여지가 훨씬 줄어든 원리거든요.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료 부록에도 이 소일 레일링, 그러니까 흙에 못을 박아서 보강하는 방식의 기본 원리랑 프리스트레싱의 보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건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신기술은 아시겠지만 초기 비용이 좀 비싸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쓰기 좀 까다롭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경제성이나 환경 문제는 어떤가요? 그냥 친환경 딱지만 붙이고 실제로는 더 비싸거나 불편한 기술도 많으니까요. 이 기술 제안서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경제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그 고가 강제를 대체하면서 재료비 자체만으로도 한 25%에서 3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재료비만 25에서 30%요? 오, 그것만 해도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대나무 기반 소재가 무게가 기존 강제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볍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설치하는 데 드는 뭐 운반비나 장비 사용료, 인건비 이런 게 크게 줄겠죠. 설치 작업 자체도 더 빠르고 쉬워져서 설치 기간이 기존 방식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고 하고요. 무게가 6분의 1이면 진짜 가볍네요. 와, 작업자분들 부담도 훨씬 덜겠어요. 그럼 전체 공사비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뭐 현장 조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는 전체 공사비를 평균적으로 1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공사 기간 역시 평균 20%에서 30% 단축된다고 하니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걸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면 뭐 정말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기간 절감 효과가 정말 크네요. 근데 아까 환경 문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부분이 그린레일의 또 다른 핵심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제 앵커 공법과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무려 86%나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86%면 뭐 거의 배출량이 없는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86%요? 와, 엄청난 수치인데요. 혹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약 4,5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 한 2,3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맞먹거나 아니면 성인 5명이 평생 동안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레일 공법을 1제곱미터 시공할 때마다 평균 0.96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니 환경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승용차 2,300대 분량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아무리 혁신적인 소재라고 해도 대나무 기반이라고 하니까 혹시 좀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썩거나 약해지는 문제는 없는지,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뚜렷하고 좀 습한 환경에서는 더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안서에서도 이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관련 범증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하고 구조 계산 결과를 모두 확보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대나무 기반 소재 자체의 그 인장 강도가 250메가파스칼, MPa 수준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구조용 강철보단 낮지만 일부 고강도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합금에 필적하는 수준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 설계에는 150kN, 킬로뉴턴의 인장력을 안전하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150kN이면 대략 한 15톤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힘에 해당하니까 상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특히 우려하시는 그 부식이나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10년 이상의 내구 수명을 확보했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성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내구성 검증은 마쳤다. 이런 입장입니다. 15톤을 견디는 힘에 10년 이상 내구성이라. 이야, 대나무의 잠재력이 정말 놀랍네요. 안전성까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면 이 그린네일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안서에 따르면요. 아파트 신축 현장의 흙막이는 기본이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같은 도시 개발 사업, 또 공공주택 부지 조성 공사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거나 절토, 흙을 쌓아서 지반을 높이는 성토, 그런 사면보강 공사, 하천 정비, 또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같은 주요 구조물 공사 등등 사실상 흙막이나 사면 안정이 필요한 거의 모든 토목, 건축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겠군요. 혹시 이 기술 자체의 혁신성 외에 좀 주목할 만한 다른 부가적인 특징이나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패키지로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흙막이 자재랑 공법만 파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까지 제공한다는 거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가요? 집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변위, 또 흙막의 벽을 미는 힘, 토압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그런 계측 센서 데이터하고요. 여기에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 작업자들의 위치나 각 작업 공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위험구역에 작업자가 접근하면 경고를 보낸다거나 특정 공정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ESG 경영 관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탄소 감축 실적 같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빙하는 데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기술의 효과는 높이고 안전 리스크는 줄이면서 환경 성과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랑 안전, 그리고 데이터 관리가 하나로 묶인 솔루션이군요.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그린네일 기술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성공 사례들, 이런 것도 충분히 쌓여 있겠죠? 물론입니다. 제안서에 꽤 많은 실적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시 주택공사, GH 등이 발주한 공사 실적이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DLENC, 금호건설, 서희건설 같은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이 기술을 채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개포동 공무원 아파트 재건립 현장이나 평택의 용죽 지하차도 건설 현장 사진 같은 게 제시되어 있고요. 특히 지반이 약한 연약 지반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양산 물금지구 아파트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존 공법과 함께 사용된 복합시공, 봉천동 재개발 현장 사례같이 다양한 조건에서의 적용 모습하고 간단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서 기술의 신뢰도와 적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다양한 실적을 확보했다는 건 확실히 기술의 안정성하고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종합해 볼 때 기존의 그 전통적인 철강제 흙막의 공법하고 비교해서 이 그린네일 기술의 핵심적인 차별점, 가장 강력한 셀링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제안서 개인 기교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소재입니다. 철강이라는 고탄소 인공재료에서 대나무라는 저탄소 자연 순환형 소재로의 전환,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모든 장점을 가져옵니다. 환경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수하고요. 고탄소 대 압도적 저탄소. 경제성 측면에서도 재료비,
운반 설치비, 공기 단축, 이걸 통해서 기존의 고비용 구조에서 저비용 구조로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공 후에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잔류 응용 문제 가능성이 있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프리스트레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공성에서도 경량화 덕분에 훨씬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 자료는 그린레일이 안전, 경제, 환경, 시공성이라는 모든 주요 평가 항목에서 기존 기술 대비 뚜렷한 우위를 가진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안서는 그린레일 기술을 안전, 경제,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혁신 흑마기 솔루션이다,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수많은 실증 사례와 데이터, 그리고 관련 특허 및 LH 신기술 인증, NAT까지 획득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술의 신뢰성과 미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나무의 지혜를 빌린 혁신적인 흑마기 기술, 그린레일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히 착한 기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건설 현장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까지 해결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시켜온 그런 효율적인 구조와 원리를 공학적으로 재해석해서 당면한 환경 위기하고 산업적 요구를 동시에 풀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물론 어떤 신기술이든 실제 현장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살펴본 이 제안서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매우 유망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그린레일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던 자연 속에 미래 기술의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주변의 자연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의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